옛날 14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숙종 임금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 나라는 제가 직접 통치해보겠습니다. 믿고 지켜보시옵소서. 냥냥. 어머니인 대비의 섭정을 거부하고 좌우 신하들의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춰가며 그 후 무려 46년간 대동법 등 여러 분야의 치적을 남긴 왕이었다. 숙종은 또한 배움에 대한 열망도 아주 강해 갖가지 학문을 섭렵하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해서 유명한 직관이나 스님들을 수소문하여 초대 후 직접 1:1 저자 직강 과외를 받으며 그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지간한 직관의 실력은 넘어섰다고 한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참 궁금하구나. 야오. 평소 백성들의 삶이 궁금했던 숙종은 종종 변복을 한 채 자맹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는 게 취미였다.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 실상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혈기 넘치는 젊은 숙종은 호위무사 하나와 변복 후 민심을 살피기 위해 궁을 나섰다. 하지만 님 본 김에 뽕도 딴다고 궁을 나선 김에 땅의 기운에 대한 복습도 할 겸 이곳저곳 산길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보자. 이곳은 저 위에 산의 기운이 모여 양의 기운이 쌓이는데 이를 풀어줄 음기를 이루는 신에나 강이 없어야 싶구나. 그리고 이곳은 오호라 동쪽이 높으니 재물의 손실이 좀 있겠구나. 하지만 서쪽도 함께 높으니 후손들의 가정은 화목하겠어. 참 재미있지 않느냐, 냥냥. 예,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허, 밖에서는 전하라고 부르지 말고 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냥냥. 아, 예, 전하. 아니, 날이. 그래, 그렇게 말이다. 그렇게 숙종은 산길을 오르며 여기저기 살피던 중 잠깐, 저기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이느냐? 예, 이제 막 묘자리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구나. 내 그동안 풍수를 알고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했는데 저 불쌍한 백성을 위해 풍수지리 무료 서비스 한번 해줘야겠구나. 숙종이 도착했을 땐 한 부부네가 방금 관을 묶고 털을 다지고 있었다. 아이고 시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시아버지. 에휴, 극락왕생하시길. 숙종은 저 부부가 묘자리는 잘 썼는지 주변 산세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간 배웠던 풍수지리 지식과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여기는 혈이 모이는 곳이고 저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아버지, 저 사람은 어디 양반집 자제로 보이는데 누구길래 아까부터 이곳을 저리 살피고 있는지요? 혹시 아세요? 아니, 전혀. 할아버지랑 친분이 있다기엔 너무 젊은데.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전하? 어허, 이 녀석이. 맞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진 숙종. 이럴 수가.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절대 묘자리를 쓰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틀림없었다. 이곳은 산속의 뱀들과 지네들, 각종 독충들이 내려와 머무는 혈자리로 오공하강혈, 그렇게 불리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엔 절대 묘자리를 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직속 후손이 죽어나가기 때문이었다. 이제 저 집 자식들이 전부 죽어 대가 끊길 것인데 무슨 년으로 여기에 묘를 썼단 말인가. 이건 필시 저 가족에게 큰 원한을 진 자의 음모일지도 모르겠구나, 냥냥.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이미 늦었다. 묘자리를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한번 손 묘자리는 다시 송장이 새기 전까지 되돌릴 수 없는 법.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지만 바꿀 수 없는 게 풍수인 것이다. 안타까움에 젊은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전하, 아니, 날이 고정하옵소서, 냥냥. 여보,
저기 저 양반댁 자제가 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연관이 있나봐요.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럴까? 그렇게 남편 되는 자가 숙종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양반어른, 어찌된 연유로 여기서 그리 서글피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요? 그러자 젊은 숙종은 차마 말도 못하고 이 백성이 불쌍해 눈물만 연거푸 흘리고 있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리 와서 막걸리 한 잔 드시지요. 그렇게 숙종 일행은 새참에 동참하여 막걸리를 몇 잔 주고받았다. 그제서야 진정이 되는 숙종이었다. 저기 양반어른, 도대체 왜 그리 눈물을 흘린 겁니까? 어찌된 일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말을 해줘도 이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네. 그런데 어찌 이곳에 묘를 쓰게 되었는가? 사실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정성스레 모신 효자와 며느리로 유명했다. 하지만 결국 병든 아버지는 어젯밤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산다는 이름 있는 직관이 찾아와 자네들의 효심에 내 감탄했네. 하지만 워낙 자네들이 가난한 탓에 명당을 구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니 내 그 누구도 모르는 명당 중에 명당을 알려주겠네. 앞으로 복 많이 받고 살아가시게 냥냥. 그렇게 그가 알려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다. 이 땅을 내준 자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흉당이었기에 아주 싸게 내준 것이고 말이다. 그렇게 된 것이군. 내 풍수지리에 자신 있는 편인데 지금 이 묘자리는 온갖 뱀과 독충들이 모이는 아주 흉자리 중에 대흉자리라네. 예? 자네들은 앞으로 복은커녕 자손들 중심으로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것이네. 오호, 저흰 그것도 모르고 선행을 베푸신 줄로만 알고 그런 것인데. 숙종은 이 가난한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내 막걸리도 대접받았으니 보답을 하고 싶네. 여봐라, 너는 이 부부를 데리고 가까운 관하로 가서 쌀 100석을 내어주도록 해라. 예, 나리. 예? 어찌 이런 은혜를. 아니네, 앞으로 닥칠 우환이 클 것인데 이걸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내기라도 하게나. 냥냥. 그리고 그 직관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내 직접 가서 얼굴 좀 봐야겠네. 타인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녀석은 내 단칼에 가서 베어버리리라. 그렇게 숙종은 부부가 알려준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집이 하나 지어져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허름한 집이었다. 사람들을 속이고 지 욕심을 채우느라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리 살고 있다니 의외로구나. 냥냥. 이리 오너라.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허풍을 치는 것도 모자라 찾아온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도 엉망이라니 숙종은 마음속에 점점 노여움이 일었다. 내 이 녀석을 요절을 내리라. 야옹. 그 아무도 없어. 지금 저 아래 묘자리를 바로 보고 오는 길이오. 그 묘자리를 여기에서 받았다 들었소. 직관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니다니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소. 그제서야 천막의 입구가 열리며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오랜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옷도 얼굴도 지저분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총명히도 빛나고 있었다. 허튼 소리라니, 허튼 소리라니. 어디서 곱게 자란 양반네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나는 평생을 풍수를 공부하며 전국의 산천을 누빈 사람이오. 그 땅은 명당 중에 명당이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리는 오공하강혈로 흉한 기운이 풀풀 풍기는 흉당 중에 흉당이거든. 한 달 안에 그 집 자손이 목숨을 잃을 것인데 어찌 그곳이 명당짜리란 말이냐. 숙종의 말을 들은 그는 눈을 빛냈다. 오호라, 뭔가 좀 알긴 아는 양반분이신가 보네. 맞소, 분명 그 자린 오공하강혈이 맞지요.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뭐가 말이냐. 그 자린 지금 보기엔 흉당이 틀림없지만 오직 하나, 오직 그거 하나면
그 어느 명당짜리 하나 부럽지 않은 훌륭한 곳으로 변하지요. 무엇이?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용의 눈물. 용의 눈물 단 한 방울만 그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에 그 흉하고도 흉한 기운들이 사라져 완벽한 명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요. 무엇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묻히면 자손에게 쌀 100석이 당장 생길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이 승승장구하는 명당 중에 명당이요. 쌀 100석? 여봐라, 너는 이 부부를 데리고 가까운 관하로 가 쌀 100석을 내어주도록 해라. 예, 나으리. 어? 그리고 내 방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거네. 설마. 그렇다. 자고로 옛부터 용이라 함은 왕을 칭하는 말이었으니 숙종의 태몽은 할아버지인 효종이 꾸었는데 꿈속에서 며느리 이불을 들춰보니 거기에 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 숙종의 이름을 용상이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으로 칭해지는 조선의 임금인 숙종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방금까지 흉당이었던 자리가 순식간에 명당으로 변한 것이었다. 이 직관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나. 명당을 그냥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내다본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직관에게 크게 감탄한 숙종은 표정을 숨기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명당을 잘 보는 당신이 왜 이리 허름한 집에 사는 것이오? 으리으리한 커다란 귀갓집에서 살아야지. 정말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셋을 모르는 자요. 그러더니 그 직관이 숙종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저 아래 부자로 사는 자들은 남 사기나 치고 도둑질하고 공금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쓰며 나쁜 짓은 모두 하고 사는 놈들인데 그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 못하겠소. 호. 네, 그런 자리 하나도 부럽지 않소. 왜 그런지 아시오? 그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께서 반드시 방문하는 자리라오. 오호. 그런데 당신 임금을 만나 못하려 그러시오? 헤헤.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임금님을 뵙겠소? 아무리 궁궐에 찾아간다 한들 만나주시기나 하시겠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난 전국 산천을 누비는 동안 천하제일의 명당자리를 찾아놓았는데 그 명당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런다오. 그 명당은 나라님이 묻히면 이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그런 자리요. 오호라. 그런 자리라면 꼭 알려드려야겠소. 그래서 그 임금님은 언제 오신답니까? 아참, 이 양반이. 어디 보자. 예전에 내가 그 오시는 시기를 적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직관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리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전하, 알아뵙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냥냥. 아니네, 내 자네의 실력에 2번이나 크게 탐복했네. 게다가 이리 욕심도 없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까지. 대단해. 그렇게 숙종은 그에게 결국 묘자리를 받아 묻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중의 명릉이라고 한다. 네, 적 보면 아는데 이 전설의 곤양 채널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 이곳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기고 가면 아주 큰 복을 받겠구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한 나라의 재상이 병사들에 이끌려 왕비에게 불려갔다. 미안하네 박재상. 왕비전하, 꼭 그렇게 하셔야겠습니까? 용한 의원이 그렇다 하니 어쩌겠소. 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겠소이다. 야오. 그
그래, 박제사, 미안하네. 꼭 살아있는 제상의 간을 먹어야만 왕비의 병이 낫는다고 하니 어쩌겠는가. 제발 자네가 왕비를 살려주게. 보시게, 임금께서도 자네의 희생에 이렇게 감사하고 계시지 않은가. 예, 왕비님을 위해서라면 이 미천한 목숨 어찌 아깝겠습니까. 제 간을 내어드려야지요. 단 그 전에 이야기를 하나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 죽기 전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는가. 해보시게, 야옹. 예, 이 이야기는 절망의 바닥에서 살아남은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냥냥. 젊은 시절의 박제상, 박씨가 힘없이 터벅터벅 걷고 있었다. 그는 크나큰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이다.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안에서 모든 재산을 쏟아부어 과거 시험 노자를 마련해 주시고, 나 역시 최선을 다했지만 보기 좋게 떨어지고 말았구나. 이대로 부모님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냐, 냥냥.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박씨는 지나가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다. 저기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겠습니까? 허허, 그러시오. 그런데 오늘이 우리 집안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중이니 소란스러워도 이해해 주시오. 아닙니다.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 일인걸요. 냥냥. 그렇게 뒷채 방으로 안내받은 박씨는 몸과 마음이 지쳐서인지 머리를 대자마자 일찍 잠이 들어버렸다. 그렇게 잠이 든 그는 그날 밤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 머리털이 새하얀 노인 몇 분이 자신을 애타게 불러대는 것이었다. 이보게 젊은이. 뭐야, 아직 연결 안 되었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할아버님. 왠지 이번엔 될 것 같습니다. 이보게. 예? 저 말입니까? 오, 드디어 연결되었구만. 드디어 혼이 민감한 녀석을 만났구나. 그래. 자네 말고 여기에 누가 있는가? 아, 예. 난 이 집 주인의 아버지라네. 예? 거두절미하고 지금 제사상에 저 멍청한 것들이 매년마다 복숭아와 팥떡을 올려놓아서 집안 조상님들께서 몇 년째 제사상에 손도 대지 못하고 계신다네. 절대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거늘. 그 때문에 우리가 돕지도 못하니 우리 집안이 저렇게 기울었지. 혼백이 예민한 자네와 만난 건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라네. 그렇지. 아비에게 꼭 좀 일러주게 부탁하네. 아, 예. 하하하, 역시 말이 통할 줄 알았어. 그럼 우린 자네만 믿고 가네 그려. 잠에서 깬 박씨. 일찍 잠에 들어서인지 아직도 한밤중이었다. 이게 그냥 꿈이라기엔 너무나 진짜 같구나. 찝찝한 마음에 꿈을 무시할 수 없었던 그는 조심스레 제사가 치러지고 있는 방을 살짝 엿보았다. 그랬더니 정말로 상 위에 복숭아와 팥떡이 올라와 있었다. 어이쿠, 이 집안분들 저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시다니. 박씨는 집주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알려주었다. 저기 어르신,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복숭아와 팥은 귀를 쫓는 음식으로 절대 제사상에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여태 감사합니다. 하하,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냥냥. 그렇게 박씨는 그날 밤 무사히 제사를 치르는 것을 보고 잠이 들었다. 이보게. 아, 어르신, 자네 덕분에 조상님들께서 아주 크게 기뻐하시는 중이라네. 아이고, 이게 얼마만에 먹는 제사상이냐. 난 그 산적 부침이 그렇게 맛나더라. 저도요, 할아버님. 우리가 자네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보답을 꼭 하고 싶네.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네, 자네가 우리 동네로 왔을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자네 큰 고민이 있더구만. 헉, 아, 예. 제가 저희 집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모든 걸 망쳤습니다.
걱정 말게. 우리가 돕겠네. 예? 어찌 말입니까? 여기서 동쪽 방향으로 가면 냇가 옆에 곰 모양 바위 하나가 있는데 그 바위 밑을 파보면 금덩이 하나가 있을 걸세. 헉, 그 금덩이를요? 그런데 그건 자네에게 줄 게 아니고 아, 예. 그보다 더 좋은 걸 줄 걸세. 그 금덩이를 우리 모자란 애들한테 건네주고 자네는 그 보답으로 이번 제사 때 쓰였던 은수저를 꼭 받아가게나. 그럼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걸세. 은수저를요? 그럼 자네만 믿겠네. 다시 한번 고맙네. 거참 신기한 꿈이구나. 그리곤 꿈속에 노인이 알려준 대로 가보았더니 정말로 그곳에 금덩이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이잖아. 그런데 이 정도 금덩이면 우리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아니야, 이게 무슨 부끄러운 생각인가. 그분들께 약속했지 않은가. 냥냥. 박씨는 순간 들었던 나쁜 생각을 털어내고 집주인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 후 금덩이를 전해주었다. 조상님께서 이 금덩이를요? 어이쿠야, 어젯밤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대신 박씨는 제사 때 쓴 은수저를 받아갔다. 이런 거래를 그 누가 거절하겠는가. 나 같아도 당장. 박씨는 아직도 얼떨떨했지만 은수저를 품에 넣고 고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내 다시 걱정에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에휴, 이제 난 어쩐다. 어이구요, 젊은이. 땅이 꺼지겠네 그려. 어디지? 박씨는 깜짝 놀라 주변을 돌아보는데 아무도 없었다. 여기네, 여기야. 알고 보니 놀랍게도 자신 품속의 은수저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찌 이런 일이. 이 은수저가 저승에 있는 우리와 자네를 이어주는 무전기라네. 시그널이라고 재미있는 드라마도 있지 않았던가. 예? 무전기요? 시그널이요? 그런 게 있다네. 이제 우린 꿈속에서가 아니라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지만 혼이 민감한 자네 외엔 아무도 우리 말을 듣지 못할 걸세. 젊은이, 이제 더 이상 절망하지 말게. 자넨 절망하기엔 아직도 무척이나 젊다네. 또한 우리가 자네 앞길이 밝게 빛나도록 도울 걸세. 박씨는 따뜻한 말에 방금까지 절망적이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희망이 샘솟기 시작했다. 자, 먼저 왕년 이름 날리던 의원이었던 내가 안내하지. 그렇게 박씨는 은수저의 말을 따라 한 기와집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집은 정승집으로 2주 전부터 딸이 들어누워 오늘 내일 하고 있었다. 저 처녀는 저 집 물항아리 속에 사는 독두꺼비 때문에 아픈 것이라네. 지렁이 한 마리를 잡아 물항아리 위에 달아놓으면 그걸 먹겠다고 번쩍 뛰어오를 걸세. 그때 항아리 뚜껑을 덮고 쫓아내면 될 것이네. 그 말대로 하니 정승집 딸의 병이 씻은 듯 나았다. 이보게, 자네가 아니었으면 내 딸은 이 세상 목숨이 아니었을 걸세. 내 사위가 돼주게나. 그 인연으로 박씨는 단박에 정승의 사위가 되었다. 아주 보기 좋은 한쌍이로구나. 한동안은 걱정 없겠어. 그렇게 한동안 은수저는 대답이 없이 고요했다. 그렇게 몇 해가 가고 과거 시험 때가 다시 다가왔다. 그러자 은수저에서 대답이 왔다. 그동안 잘 지냈는가? 아예 어르신, 잘 지내셨습니까? 자, 정승집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그에 걸맞는 벼슬을 얻어야 할 게 아닌가. 왕년에 학자로 명성을 날린 내가 맞지. 그런데 또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냥냥. 그런 걱정일랑 말게. 사실 내가 알아보니 자네 지난 과거 시험에 합격이었더군. 예? 부정을 저지른 관리 때문에 자네가 아쉽게 떨어진 것이었더군. 그래. 정말입니까? 내 그 복수를 해주겠네. 설마 만점자를 떨어뜨릴 순 없을 걸세. 1번에 1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은 주관식이네. 어디 보자. 옛 이야기 채널 중 최고는 어디인가요? 네, 아주 잘 알지. 전설의 곤양이라는 채널 아닌가. 이렇게 조상님이 불러주는 대로 줄줄 써서 냈더니 단박에 박씨는 만점으로 장원급제였다. 제 아무리 관직을 사고 파는 부정한 관리로도 만점자는 어쩔 수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다 조상님들 덕분입니다. 그 후 또 은수저는 대답이 없었고 고이 담아 모셔둔 채 박씨는 관직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평안도 수령으로 승진 발령을 받게 되었는데 이곳은 발령받는 수령마다 죽어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럴 수가. 박서방,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네. 하지만 결국 왕명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고민하던 박씨는 오랜 동안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은수저를 꺼내들었다. 어르신 계십니까? 오바. 박씨 아닌가? 박씨 그 녀석이야? 그래. 그동안 잘 지냈는가?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잘 지내셨죠? 덕분에 그 뒤로 매 해마다 제사밥을 아주 잘 얻어먹고 있다네. 그런데 무슨 일인가? 예, 제가 박씨는 자신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했다. 이건 퇴마사였던 내 전문이지. 그 죽어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뭔가요? 그 평안도 300년을 산 여우 부부 때문이지. 녀석들이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지금 관가터가 옛날 여우집 터였어. 그래서 자신들 터를 찾기 위해 수령들이 오는 족족 죽이는 것이지.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대로만 따라하면 될 걸세. 냥냥. 먼저 자네가 발령받으면 첫날 밤 사람의 모습을 한 부부가 찾아올 걸세. 그럼 공손하게 절하며 이렇게 말하게. 두 어르신 오셨습니까? 제가 미처 이곳이 당신들의 집터인지도 모르고 차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냥냥. 그러면 아주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절대 자네를 죽이지 않을 걸세. 이제야 말이 통하는 수령을 만난 것 같구려 부인.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꼭 이렇게 말하게. 원래 주인께서 오셨으니 전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냥냥. 그 후 밖으로 나와 병사들을 대기시키고 방에 불을 피워 아주 뜨겁게 만들게. 왜 이리 덥지? 이러다 우리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놈이 아무래도 우릴 속인 것 같소 여보. 네, 이놈을. 그러고 나오면 대기시킨 병사들과 함께 그 여우요괴들을 때려잡으면 된다네. 여보, 당신이라도. 여보, 큰일이다. 암여우를 놓쳤다. 이럴 수가. 그 후 박씨는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이후 단번에 재상까지 출세하게 되었다. 그런데 몇 년 후 기존의 왕비가 이유 모를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고 왕은 큰 슬픔에 빠졌다. 하지만 사람은 사람으로 잊는다 했던가. 왕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을 다음 왕비로 맞더니 슬픔을 금방 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새 왕비마저 이유 모를 병에 걸려 오늘 내일 하게 되었다. 왕은 또다시 왕비를 잃을까 용한 의원을 불러보았지만 그 누구도 치료하지 못했다. 왕은 점점 이성을 잃어갔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중 궁궐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왕비의 병이 나으려면 살아있는 재상의 간이 필요하다는 소문이. 그 소문을 들은 박재상은 고이 모셔두었던 은수저를 꺼냈다. 어르신 계십니까? 박씨. 아니, 이제 박재상이었지. 우린 잘 지내고 있네 그려. 예,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그리고 박재상은 그동안의 일을 또 설명했다. 그러자 옆마을 서당 앞으로 가면 자넬 반기는 녀석이 있을 걸세. 그 녀석을 데리고 왕비를 만나게. 그럼 모두 다 잘 해결될 것이야. 냥냥.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왕비는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다. 정말
황당한 이야기도 다 했구나. 은수저로 저승에 있는 자들과 소통하다니. 그래, 그 반기던 게 무엇인고? 예, 절 반겼던 녀석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하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는데 앞발은 하나, 뒷발은 2개인 개 삼족구였다. 삼족구는 예로부터 여우의 천적으로 알려져 있는 영험한 동물이었다. 그걸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 왕비는 방금까지 다 죽어가더니 어느새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삼족구가 솜살같이 달려가 왕비의 목을 정확히 물어뜯었다. 그러자 연기와 함께 왕비는 온데간데 없고 그때 도망간 여우 암컷이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무언가에서 깨어난 듯한 왕. 아니, 이럴 수가. 왕비가 여우였다니. 예, 전하. 그동안 여우에게 휘둘려 어진 정치를 하지 못하셨으니 이제 그만 슬픔을 딛고 일어나 백성들을 굽어 살피옵소서. 냥냥. 그 뒤로 정신을 차린 왕은 백성을 살피고 아끼는 어진 왕이 되었다. 이처럼 설사 절망에 빠질지라도 우리에게도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줄지도 모르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들리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혹시 고난을 만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내십시오. 또 합니까? 저희가 찾아갈지도. 그리고 또한 전설의 곤양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복을 왕창왕창 나눠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옛날 나란히 이웃하던 진이와 양성에 각각 사또가 한 명씩 발령을 받았다. 발령 시기가 같았던 이 둘은 나이도 동갑인데다 비슷한 점도 많았는데 무엇보다 둘 다 이 자리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제일 비슷했다. 그건 바로 접대였다. 자신보다 벼슬이 높은 자들에게 온갖 아부와 선물 공세를 통한 접대로 지금의 종육품 현감자리인 사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그래, 솔직히 이런 식으로 정승까지 힘들지 몰라도 한양 진출은 어떻게든 비벼볼만 하지. 사회생활은 접대지 접대야. 냥냥냥. 그렇게 둘은 어쩜 하는지도 똑같아. 자신들의 고을에서 권세를 누리며 백성들의 피를 빨아 재산을 모은 뒤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했다. 중앙 진출의 꿈을 위해. 그러던 어느 날, 사또 박이방입니다. 무엇이냐? 나 지금 술 먹는 거 안 보이냐? 그게 아주 좋은 정보를 얻었는데 말입니다. 뭔데 그래? 예, 현재 정승 한 분께서 본인 고향 가는 길에 우리 고을과 가까운 연못 옆 언덕배기를 꼭 지난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정일품 저 정승나리께서? 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보러 한 달에 한 번은 꼭 간다 합니다. 한양 사는 제 친구 놈이 알려준 거니 확실합니다요. 오라, 이곳에 발령받은 건 결국 출세하라는 하늘의 뜻이었구나. 냥냥. 근데 아마 내일쯤 지나실 거라 합니다. 내일이라고? 좋다. 당장 준비하자. 야옹. 종유품인 자신이 정일품인 정승을 언제 마주할 기회가 오겠는가. 술이 번쩍 깬 진위 현감은 다음날 부랴부랴 지나신다는 정승을 모신다며 자신의 관속들과 함께 선물 보따리며 술과 먹을 것을 모두 준비해 정승이 꼭 지난다는 길목으로 나갔다. 그런데 역시나 어찌 알았는지 옆 고을 양성 현감 또한 선물 보따리를 잔뜩 들고 서 있는 것이었다. 와, 저 여우 같은 놈, 여기 진이 땅까지 어찌 알고 온 거야? 와, 저 요망한 놈, 하긴 저놈이 이런 꿀정보를 놓칠 리가 없지. 에휴. 하지만 몇몇 행인들만 지나갔지 정승의 행차는 보지도 못했다. 야, 박이방, 이게 어찌 된 게야? 당장 알아봐. 예. 저기 사또, 정승께서는 이미 고향에 당도하셨다는 소식입니다요. 무엇이야? 그렇게 둘은 그 뒤로도 정승께서 지나간다 하면 나와 지키고 서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매번 실패하던 진이 영감은 자신의 실패 원인을 되짚어 보았다. 이런 머리를 백성들을 위해 쓰면 참 좋으련만. 분명 정승께서 지날 길목은 오직 이 한 곳인데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는 건, 그렇지, 분명 정보가 잘못된 것이야. 그렇다면 역시 내 직접 정보를 수집해야 하지 않겠는가. 냥냥. 그 후 행정력을 낭비하는데 자신의 관속들을 직접 한양까지 출장 보낸 뒤 정승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배치시켜 정승이 보이지 않을 때 꼭 보고하도록 하였다. 분명 고향집에 간 것일 테니 말이다. 그렇게 편안히 기생과 놀며 때만 기다리던 진이 영감. 사또, 사또. 아, 또 왜 그러느냐? 예, 방금 기별이었는데 정승께서 한양에서 자취를 감추었답니다요. 좋아, 가지야. 진이 영감은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기에 자신들의 관속들과 함께 정승 접대 준비를 시작했다. 신속하고 은밀하게. 특히 엽고을 양성 현감이 행여라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더욱더 조심했다. 그렇게 진이 영감은 화려한 가마와 기생들을 준비하여 한양에서 오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야, 박이봐, 우리 나온 지 반나절은 넘지 않았니? 그러하옵니다. 그런데 어째 이제 도착할 때가 되셨는데 왜 보이지가 않지? 예, 사또. 그래도 왕 다음이라는 정승님 행차이신데 준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줄로 아래요. 네 말도 일리가 있구나. 사또, 사또. 저기 앞에 행렬이 보입니다. 오, 오셨구나. 자, 어서 환영할 준비를 하거라. 엥? 뭐야? 이복의 박이봐. 저거 양성 현감 아닌가? 예, 그런 줄로 아래요. 저놈 어찌 알고 온 거야? 야. 이로써 진이 영감은 독점으로 접대하려던 계획이 틀어져 버렸다. 아니, 영감께서 진이 정사에 바쁘실 터인데 무슨 일로 이렇게 행차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영감이야말로 양성일로 바쁘실 터인데 어찌 여기 진이 땅까지 나오셨어? 아니, 내 정승께서 이곳을 지난다는 소문을 듣고 어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 얼굴 좀 뵈러 나왔지요. 냥냥. 이놈이 그걸 어찌 알았지? 아이고 저런, 영감께서 헛걸음하셨구려. 안타깝지만 정승대감께선 벌써 지나가셨다오. 올해 연기 대상은 나야. 이놈이 연기 대상감일지 몰라도 지 주변 관속들은 전혀 아니고. 에이, 무슨 농담을 그리 하시오. 주변 관속들 얼굴에 다 써있구만. 그래, 난 여기 좀 더 기다릴 테니 돌아가시려거든 먼저 가시지요. 냥냥. 호락호락한 양성 현감이 아니었다. 아, 저 도움이 안 되는 것들 진짜. 근데 저 영감은 어찌 알고 온 거야? 네 놈만 머리 쓸 줄 알았더냐. 양성 현감 역시 보통이 아니었다. 진이 영감은 한양의 대량의 인원을 풀어 행정력을 낭비하며 정보를 모았다면 양성 현감은 진이 영감의 동태를 살필 딱 소수의 인원만 풀어 감시하였던 것이다. 사또, 진이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우리도 움직이시지요. 오냐, 가자꾸나. 냥냥.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자기 혼자서 독점하는 건 불가능이라 생각한 진이 영감. 에이, 역시 우리 양성 현감님은 속일 수가 없다니까. 내 농담이요, 농담. 자, 우리 영감이나 나나 다 같은 처지가 아니겠어. 함께 기다리시지요. 이리하여 라이벌 관계가 된 두 현감은 소나무 숲에서 정승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렇다 이럴 때만 머리 잘 돌아가는 양성 현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이보시오 진이 영감,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어? 예? 그쪽에서 데려온 인원도 좀 되고 이쪽 인원도 좀 되니 우리가 미리 길을 닦아 놓는 것이요.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이 온다 하면 길을 정리하는 건 다 똑같구나. 아이씨, 저게 뭔 소리야. 하기 싫은데. 냥냥.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정승대감께서 행차하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과연 적으로 두면 피곤하겠어. 이번 기회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냥냥. 그렇게 합동으로 공사 아닌 공사가 시작되었다. 거기 저 아주머니, 저기 논길로 돌아가시오. 어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저기 저 안 보이슈? 오메, 악덕하기로 소문난 사또들이 나란히 있네. 알겠어.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거기 보시오. 여기 지금 길 공사 중이니 멀리 돌아가시오. 아, 얼른 퇴근해서 막걸리 한잔 할라 했더니 에이, 난 이 많은 짐을 들고 언제 또 돌아가냐. 냥냥. 어쩌겠소, 사또명이신데. 그리고 현감 둘은 연못 옆 정자에서 기생들과 앉아 기다리는데 주변 경치와 솔냄새가 어우러져 술 한 잔이 살살 땡기기 시작했다. 양성현감이 데리고 온 저 기생이 참 곱구나. 저 진이 영감이 가져온 수량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한 잔만 하고 싶다. 게다가 마침 해도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저 양성영감, 아무래도 오늘은 해가 서산에 걸려 있으니 정승대감께서 오시지 않을 모양이요. 하긴 우리 같은 자도 어디 행차하려면 이것저것 챙길 게 많아 오래 걸리는데 정승대감께서 오죽하시겠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 마침 여기 연꽃도 만발했겠다. 우리 같은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선비들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냥냥. 오호라, 그럼 영감님도. 야, 너도? 여봐라, 못들 하느냐. 어서 주안상을 차리지 않고. 예이. 그렇게 주안상이 차려지고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인삼주가 아주 죽입니다 그려. 아이고 그쵸. 자, 한 잔 받으시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슬슬 취기가 오른 둘은 자신의 현감 도장이 들어있는 통 인듀움을 정자 한쪽에 내려놓고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했다. 술이란 게 참 묘한 것이다. 서로 간에 높았던 마음의 벽을 순식간에 허무니 말이다. 두 현감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 걸어온 길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것이었다. 영감, 저 처음엔 한양 진출에 실패해서 기분이 영 아니었는데 이리저리 뜯어낼 곳도 많고 경치도 좋은 것이 이쪽 지방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소이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우리가 언제 거머쥐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종육품 말단이 우리보다 10단계는 높은 정일품의 정승님을 어찌 뵙겠소? 맞소. 우리가 올해 관운이 좀 있나 봅니다. 자, 드시지요. 냥냥. 하지만 아전둘은 술에 취한 현감들이 자칫 실수하여 현감 도장이 담긴 인투용을 연못에 빠뜨릴까 조바심이 나고 있었다. 저 사또, 아렵게 왕송하오나 잘못하면 인두용이가 연못에 빠지겠습니다. 냥냥. 어허, 너나 찌그리 걱정도 많냐 박이방.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술잔을 기울이고 그 영감, 내 아까부터 눈에 들어오던 애가 있던데 잠시 제 옆으로 둬도 되겠습니까? 아, 그렇고 말고요. 이럴 때 빛 하나 지어두고 나중에 꼭 받아 써먹어야지. 어디 보자. 이름이 무엇이냐? 예, 향단이라 하옵니다. 어째 진이 이곳의 풍경이 어떠하냐? 아름답지 않더냐? 예, 그러하옵니다. 어떠냐? 나랑 함께 이곳에 쭉 머무르는 게 양성 사또님만 허락해 주신다면야. 난 괜찮고 말고요. 데려가시구려 영감. 냥냥. 영감 시원하시군요. 역시 적대신이다. 아, 진짜 오늘 이게 뭔 고생이야. 우린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저긴 아주 신났구만. 신났어. 그때 소등에 올라탄 노인 하나가 잘 닦아놓은 길 위를 걸어오고 있었다. 아, 또 뭐야 저건. 아, 그 할아버지,
이곳으로 오시면 안 돼요. 저리 돌아가시오. 아, 소똥. 저 앞부터 죄다 싸면서 왔는데 언제 치우냐 또. 아, 당장 내려서 저리 돌아가시오. 영감, 근데 이게 무슨 소란이오? 응? 야, 박이방, 이게 무슨 소란이냐? 예, 글쎄 우리가 길을 다 정비해뒀는데 웬 노인네 하나가 소를 타고 와선 죄다 망쳐놓고 있습니다요. 게다가 내리라는데 내리지도 않습니다요. 어허, 진이 영감, 사또는 고을 백성의 어버이거늘. 도대체 당신네 고을 백성들은 왜 저 모양이오? 예의를 모르네. 저 영감 좀 봐라. 사또가 둘씩이나 이곳에 앉아있는데 오만불손하게 시끄러운 소를 타고 지나가며 분위기도 죄다 망쳐놓다니. 이웃 현감 앞에서 이런 창피를 당하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진이 영감은 술도 한 잔 마셨겠다. 호기롭게 호통을 치기 시작했다. 야 봐라, 저 무엄하게 소를 타고 가는 저놈을 썩 가서 끌어내리지 못할까. 하지만 그 노인은 호통을 치든 말든 요요이 소를 타고 갈 뿐이었다. 물론 소 역시도 똥을 뿌직뿌직 야무지게 싸주면서 말이다. 처 고이한 내 이놈, 무엄하게 소를 타고 사또 앞에서 그대로 지나가다니 썩 내려 엎드려 빌지 못할 거. 하지만 요지부동인 노인. 여봐라, 당장 저놈을 소에서 끌어내리거라. 감히 사또 말을 무시하다니. 이놈아, 아무리 늙어서 노망이나 따기로서니 못하느냐. 곤장 맞고 사단 나기 전에 얼른 내려와 빌거라, 냥냥. 그래도 무시하고 지나려 하니 속옷비를 잡고 물었다. 도대체 너는 어디 사는 누구더냐? 혹 귀머거리더냐? 이 노망난 늙은이야,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확 잡아 끌어내린다. 너 때문에 우리 이번 주 휴가는 다 날아갔다 이놈아. 순간 노인은 관속들을 쓱 둘러보더니 눈을 빛내며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보게들, 그대들은 이 늙은이에게 어찌 그리 말이 짧은가. 집안에 어른들 하나 없는 호로 자식들이구나, 냥냥. 순간 아정과 관속들은 어안이 펑펑했다. 그래, 내 이름이 그렇게들 궁금한가. 이 하찮은 늙은이 이름을 물으니 알려는 드리겠네. 사또에게 온양 사는 맹꼬불이 소 타고 지나가는 중이라 전하게다, 냥냥. 왜? 맹꼬불? 크크. 그리고 아무리 사또라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백성이 제 땅에서 가고자 하는 길까지 막아설 수 없다고도 이르겠다. 이리야, 소야, 갈 길 바쁘구나. 온양 사시는 어머니께서 기다리신다. 어서 가자. 야. 아정과 간속들은 노인이 지나쳐 사라질 때까지 여전히 어안이 벙벙하고만 있었다. 한낱 무식한 늙은 농부인 줄로만 알았는데 저리 강렬한 눈빛과 목소리로 살이 분명한 말을 하다니.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저기 저 노인네 그냥 가잖아. 사또. 뭐야, 왜 그래? 사또, 방금 늙은이가 온양 사는 맹꼬불이 제 소 타고 간다 전화하였습니다. 뭐? 맹꼬불? 하하하하, 별 이상한 이름도 다 있구나. 그러나 아까부터 벌벌 떨던 박이방이 대답했다. 사또, 아래옵기 황송하오나 맹꼬불이라 함은 곧 맹정승 대감을 가리키는 말인 줄 아래요. 무엇이라? 그럼 아까 그 노인이 정승대감이라고? 예, 그러합니다. 맹정승 대감의 호가 고불이라 하여 백성들은 그저 꼬불이라 부른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 불사. 머리가 띵했다. 술은 또 참 신기한 것이 그 좋던 판단력도 순간 흐려지게 만드는 것이다. 두 현감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한양으로 진출하기는커녕 당장 모가지가 달아나도 할 말이 없었다. 그 순간에도 머리를 굴린 양성현감. 어서 가서 빌어야겠다. 난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뭐시오? 이런 고얀,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먼저 가서 빌 테다. 두 현감은 황급히 자리를 나서다가 그만 연못가에 놓아둔 인디웅을 둘 다 뻥 하고 차버렸다. 퐁당하고 빠진 인디웅은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이후 이 연못은 인치면으로 불렸다. 더욱더 사색이 된 두 현감. 임금께서 하사하신 현감 도장을 잃어버리다니 자리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백성들의 고열을 빨며 접대의 신이었던 둘은 결국 접대로 망한 것이리라. 때는 바야흐로 나라의 기틀을 잡고 문민 정치를 이룬 그 유명한 세종대왕의 시절. 세종대왕이 이렇게 조선 최고의 임금 반열에 오른 이유는 그 첫째는 뚝심 있고 강직했던 황희정승이 있었고, 다음으론 섬세하고 예술가의 기질이 있었던 맹사성 정승이었다. 맹사성 정승의 고향은 충청도 온양이었는데 늙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그는 틈이 나면 꼭 어머니를 뵙고 왔다고 하는데, 행차에 소진되는 세금도 아까워 도보로 이동하거나 종종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그러니 접대를 하려던 현감들은 상상이나 했겠는가. 허름한 농부인 줄 알았던 노인이 바로 자신들이 기다리던 정승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목이 빠져라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평생 청렴했던 그는 백성들에게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고, 그가 죽자 세종대왕이 직접 그의 집까지 찾아와 울었다고 한다. 전설의 고냥 구독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저 두 현감처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베풀며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설의 곤양에게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베풀어 주신 분들께 이 복인삼주를 대접하겠습니다. 냥냥. 옛날 두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옛날부터 누구 한 번 속인 적 없고 오직 착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 하지만 현실은 왜 이리 착한 사람에게 가혹한지. 어머니가 병에 걸려 쓰러지면서 가세는 더욱더 기울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아들 둘이 남의 집 일을 하며 번 돈은 모두 어머니의 약값으로 들어가니 하루하루가 더욱더 힘겨웠다. 그 때문에 아들 둘 모두 혼기가 찼지만 장가는 꿈도 꿀 수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남자가 방 한 칸에 논 한두 마지기는 있어야 가정을 꾸릴 것이 아닌가. 어머니는 아들 둘을 장가 보내지 못한 게 늘 한이었다. 병이 깊어진 어머님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임종을 앞두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둘 어미가 못나 장가를 못 보낸 게 너무나 한스럽구나. 내 꼭 우리 아들 둘 좋은 혼처 찾아 장가 보내주고 싶었는데 냥냥. 어머니 그런 말씀 마셔요. 정말 미안하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야옹.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는 결국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시고 말았다. 아우야, 이렇게 돈이 없어 장가 못 간 것도 서러운데 어머니 묘자리만큼은 좋은 곳에 해드리고 싶구나. 그러게요 형님. 그런데 직원 한번 고용하는데 돈이 엄청 드는데 우리 형편에 어찌 일을 어쩐다 냥냥. 형은 암만 생각해도 좋은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아우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어머니께서 평소 아끼셨던 꽃이불로 곱게 싸더니 지게에 턱 짊어지고 말했다. 형님, 우리 형편에 무슨 직관입니까? 뭐 명당이 따로 있겠습니까? 일이 된 거 제가 직접 경치 좋고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곳에 묻어드리고 오겠습니다. 그게 명당이겠죠. 그래, 알겠다 냥냥. 그렇게 아우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조심스레 지게에 짊어지고 길을 떠났다. 어머니 병치레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곧 양지 바르고 경치 좋은 곳에 묻어드릴게요. 아우는 가면서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말을 건넸다. 어머니, 이쪽이요? 이번엔 저쪽으로 가볼까요? 당연히 어머니의 대답을 기대하고 물어본 건 아니었지만 뭔가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신을 안내하는 느낌이었다. 저쪽으로 가자꾸나. 이쪽으로 가자꾸나.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영원히 깨지 못할 잠에 빠져 계셨다. 그렇게 어머니가 알려주신 것 마냥 착각하며 오솔길을 굽이굽이 따라 들어갔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졌다. 그리고 주변은 달빛을 받아서였을까? 가는 길 내내 유난히 빛이 나고 예쁜 풀들이 많았다. 뭔가 공기도 더 시원하게 바뀐 것 같았다. 어째 이렇게 가면 좋은 명당 자리가 나올 것만 같구나. 결국 끝에 넓은 공터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도착한 그곳에는 아쉽게도 이미 무덤이 하나 있었다. 하긴 이런 곳에 무덤이 없을 리가 없지. 풍수를 모르는 아우가 보아도 이곳은 아늑하고 눈앞에 보이는 경치도 기가 막혀 그냥 봐도 명당자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아우는 그 무덤 자리가 참 부러웠다. 어머니도 꼭 이렇게 좋은 곳에 모실게요. 그나저나 날이 어두워 밤새 지낼 곳이 필요한데 배도 고프고 말이야. 그러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분명 아까는 없던 조그마한 집이 바로 무덤 옆에 있는 게 아닌가. 아깐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상하다. 하지만 아무튼 다행이구나. 저기 계십니까? 그러더니 안에서 놀란 처녀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오셨군요. 예? 아닙니다. 그나저나 여긴 어떻게 오셨는지요? 이곳은 꽃은 피지만 향기가 나지 않고 제비가 날아와도 도착할 수 없는 곳인데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나저나 무척이나 아름다운 아가씨구나. 무슨 말씀이신지 단지 전 길 잃은 나그네요. 혹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있으신지요? 냥냥. 어쩐다. 저도 이런 적은 처음이라. 하긴 이런 골짜기에 밤중에 이리 방문하니 놀랄만도 하지. 의아함과 함께 잠시 뜸들이던 처녀는 결국 아우를 집에 들였다. 아마도 이 집에 처녀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아우는 이 어여쁜 처녀가 놀랄까봐 밖에 어머니가 잘 안 보이도록 가린 후 지게를 세워두고 들어갔다. 하지만 어찌 알았는지 대뜸 밖에 있는 송장이 혹시 당신의 어머니이시오? 예? 예. 잘 가려두었는데 어찌한 거지? 살짝 보였나 보구나. 예. 사실 어제 돌아가신 어머니이신데 무덤자리나 좋은 곳에 묻어드리려 저렇게 모시고 다니고 있어. 참으로 효자십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아직 저녁은 드시지 않으셨나 보. 예, 염치 없지만 먹을 것 조금만 부탁드려도 되겠소? 잠시만 기다리셔요, 냥냥. 그렇게 처녀가 저녁상을 보았는데 어째 상 위엔 대추, 밤, 곶감뿐이었다. 딱 봐도 제사상 음식이 아닌가.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인가 보구나. 뭐 그걸 가릴 처지인가? 그럼 잘 먹겠습니다. 아우가 그거라도 열심히 먹는 동안 처녀는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러곤 아우의 어머니 앞에 한참이나 서 있다가 들어오는 것이었다. 잘 먹었소. 저기 명당을 찾으신다 하셨는데 제 말대로 하면 어머니를 좋은 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게 정말이요? 예. 당연히 하고 말고요.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소? 처녀는 아우에게 은비녀 하나와 편지 한 통을 건네주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일 날이 밝거든 아랫마을 박대감집으로 가보셔요. 그런데 아마 이 은비녀를 보여주면 당신을 죽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편지를 함께 보여드리면 별 탈 없을 겁니다. 해보시겠습니까? 예, 하다마다요.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걸요? 냥냥. 게다가 당신 같은 미인의 청을 어찌 거절하겠소? 날이 밝자
아우는 처녀에게 어머니를 잠시만 맡겨둔 채 처녀가 말해준 대로 아랫마을 박대감 집을 찾아갔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아주 큰 부잣집이었다. 그리고 아우가 은비녀를 내놓자, 아버님, 이거 누이의 은비녀입니다. 아니, 저 녀석이 저걸 어떻게, 당장 잡아들여라. 내 딸 무덤을 파헤쳐 훔쳤나 보구나. 저런 처죽게. 무슨 소리지? 무덤에서 훔쳤다니? 아우는 순식간에 밧줄에 꽁꽁 묶였다. 박대감이 물었다. 이런 파렴치한 놈아, 이 은비녀는 시집도 가지 못하고 죽은 내 딸이 쓰던 것이다. 예? 이걸 분명 함께 묻어주었건만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두 이실직고 하지 못할꼬 하며 당장 몽둥이질을 하려 하였다. 잠시만요. 무덤이라니요. 전 무덤을 파헤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이 비녀를 들고 나타났겠습니까? 단지 처녀에게 이 편지와 함께 받았을 뿐입니다. 냥냥. 재빨리 편지를 내미나오. 그리고 박대감이 직접 편지를 읽어보는데 세상에, 영락없이 죽은 딸의 글씨체가 틀림없었다. 이 은비녀를 가져온 분은 제 은인이십니다. 제 제삿날 제 무덤 앞에서 이분이 제 은비녀를 들고 와서 이렇게 말씀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좋은 세상에 나와 함께 살아갈 고운 처자가 어디 있는고. 냥냥. 그렇군. 하마터면 자네 오해할 뻔했네. 미안하네. 야옹. 그렇게 박대감은 아우를 잘 대접했다. 바로 내일이 자신 딸의 제삿날이었기 때문이었다. 편지의 내용대로 처녀의 무덤 앞에서 제사 지내기 위해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엔 전날에 있던 기와집은 온데간데 없고 지게에 어머니만 놓여있는 게 아닌가. 정말 놀랄 일이구나.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리고 아우는 그녀의 비녀를 조용히 내려두고 시키는 대로 말했다. 이 좋은 세상에 나와 함께 살아갈 고운 처자가 어디 있는고?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딸의 무덤에 머무르더니 딸의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대는 이승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살았구나. 그런데 어찌 그리 근심이 많은고? 예, 이 못난 저 때문에 이승에서 효자 아들 두 녀석이 평생 풍족히 살지 못했는데 그 와중에도 제 뒷바라지하느라 결국 장가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한이 되어 쉽게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의 앞길을 막은 제가 어찌 이대로 눈을 감겠습니까? 이대로 저승문에 들어갈 수 없사옵니다. 대왕님, 도와주십시오. 냥냥. 그래. 그럼 내 너에게 딱 하루의 시간을 주마. 내 마음대로 해보거라. 그렇게 염라대왕의 허락으로 아우와 함께 있었던 어머니, 아들의 귀에 속삭였다. 저쪽으로 가자꾸나, 이쪽으로 가자꾸나. 내 아들, 그렇게 쭉 따라오렴. 할머, 이 집의 처녀 역시 병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만 자신이 죽은 걸 인정하지 못해 저승문에 들어오지 않은 여인인데 할멈의 선행이 그녀를 살리게 되었소. 가보시오. 야, 아가씨 참 곱구려. 어찌 이곳에? 놀라지 마시구려. 나도 죽은 사람이요. 아, 예. 아가씨, 이렇게 젊고 예쁜데 짝도 만나지 못해 어찌 눈을 감았소? 그래서 내가 그쪽에게 기회를 주고 싶구려. 예? 이따 내 아들이 찾아올 것인데 아주 착하고 성실한 녀석이라오. 혹 마음에 들거든 그 녀석에게 아가씨 물건 하나를 건네어 식구들과 함께 아가씨 제삿날 찾아오도록 하시오. 그리고 내 하라는 대로 하라 해보시오. 그럼 아가씨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오. 아, 그럼 잘 먹겠습니다. 어째 마음에 드시오? 예,
잠깐이나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힘든 기색 하나 없이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이 참 곱습니다. 저분께 제 비녀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고마워. 부디 저 애를 잘 부탁하오. 예 어머님. 그렇다. 이 모든 게 죽은 어머니가 저승에서 벌인 일이었던 것이다. 오직 사랑하는 아들 둘을 위해 이 좋은 세상에 나와 함께 살아갈 고운 처자가 어디 있는고. 그러자 갑자기 하늘에서 오색 구름이 내려와 딸의 무덤에 머무르던 딸의 무덤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무덤이 갈라지더니 죽었던 처녀가 죽기 전 모습 그대로 살아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여기 있습니다 서방님. 아이고 내 딸아, 아이고 내 딸아. 귀신이어도 좋다, 귀신이어도 좋아. 내 딸이 살아 돌아왔구나. 자식이 죽었다 살아 돌아온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는가. 아버님, 오라버니, 저 이분과 혼인하려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저를 저승까지 찾아와 구해주신 분입니다. 세상에, 그렇고 말고 내 꼭 그러하마. 사위 고맙네, 고마워. 그렇게 아우는 그 처녀와 혼인을 올렸고 정말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명당 중의 명당. 그 처녀가 묻혔던 자리에 어머니를 고이 묻어드렸다. 아우는 형님을 모시려 집에 돌아왔더니 형 또한 이미 한 여자를 만나 장가까지 들어있었다. 사연을 들어보니 형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이곳으로 와서 살면 아주 잘 살게 될 거라 일러줘 찾아왔다고 하니 분명 어머니였으리라. 그렇게 큰 부자가 된 동생이 형까지 모셔와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죽어서도 두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과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였다. 이 좋은 세상에 전설의 곤양과 함께할 구독자분들은 어디 있을꼬?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이 많은 복을 다 드려야 할 텐데 말이오.